나는 뇌외과 의사로서 인간의 뇌를 수술해 온 세월이 40년이 넘었고 이제는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말할 수 있다. 당신이 여든이 되는 순간 몸은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설계하기 시작한다. 마치 뇌 깊숙한 곳에서 보이지 않던 스위치 하나가 켜지듯 신체 전체가 전혀 새로운 생물학적 규칙을 따르기 시작한다. 그 규칙은 그동안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고 심지어 당신의 주치의조차 말해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드문 예외가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나타나는 보편적인 변화다. 서울노년의학회 최신 자료에 따르면 80살을 넘기면 모든 사람의 몸은 5가지의 되돌릴 수 없는 경계를 넘게 됩니다. 마라톤을 꾸준히 뛰어온 분이든 평생 채식을 고집해온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근육도 혀끝의 미각도 피부도 뇌도 심지어 잠의 리듬마저 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몸이 서서히 무너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략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성능보다는 생존을 우선으로 선택하는 방향으로요. 많은 분들이 이 점을 잘 모릅니다. 노화란 단순한 쇠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 하나하나가 조용히 구조를 다시 짜는 과정입니다. 팔다리 장기들이 지금껏 80년 넘게 이어져 온 생존 코드를 전면적으로 다시 쓰는 중인 것입니다. 어떤 변화는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어떤 변화는 오히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태, 즉 허약함, 쉽게 지침, 그리고 자주 잊어버림을 더 빠르게 불러옵니다. 여든이 되면 5번째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혀에서부터입니다. 미각이 줄어들고 음식이 더 이상 음식처럼 느껴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여든 이후의 세상은 단순히 느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느껴지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말 그대로 맛이 변합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조용히 변하는 것이 바로 미각입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이것이 단순한 입맛의 변화나 식욕 저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뇌가 맛을 해석하는 방식 자체가 다시 쓰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든이 되면 평균적으로 미각 수용체의 약 70%가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때 아침 커피의 쌉싸름함을 즐기고 잘 익은 과일의 단맛을 또렷하게 느끼게 해주던 그 미세한 감각기관들은 점점 납작해지고 기능을 멈춥니다. 미각 수용체는 원래 열흘 정도의 짧은 수명을 가지고 끊임없이 새로 태어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이상 그것을 충분히 재생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식사는 점점 재미를 잃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각은 즐거움을 위한 감각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을 감지하는 방어 장치이기도 합니다. 상한 음식은 독성 물질, 지나치게 강한 염분을 구분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방어선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같은 만족감을 얻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소금과 설탕을 찾게 되고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2021년 하버드 보건보고서에 따르면 미각 민감도가 절반 이상 감소한 고령자는 5년 이내에 고혈압이나 당뇨를 겪을 확률이 40% 이상 높아졌습니다. 이는 나이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조미에 의존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여든 이후에는 침 분비량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침은 맛 성분을 미각으로 전달하는 매개체인데 이것이 줄어들면 아무리 정성 들인 음식도 마치 씹은 종이처럼 밋밋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다며 식사에 흥미를 잃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문제입니다. 혀와 신경 침샘이 함께 늙어가며 과학자들이 미각 피로라고 부르는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한때 요리로 사람들을 웃게 만들던 82살의 은퇴 요리사 김화자 어르신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만든 음식의 맛도 잘 모르겠어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검사 결과 그분은 5가지 기본 맛 중 2가지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음식에 소금을 더 넣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혈압은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요리에 대한 기쁨은 서서히 좌절로 바뀌었고, 접시에 담긴 음식은 예전의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맛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후각 역시 70 이후 급격히 떨어지고 80을 넘기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80 이상 성인의 절반 가까이가 부분적이거나 거의 완전한 후각 상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밋밋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냄새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가스 냄새 연기 상한 음식의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식욕까지 줄어들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 영양 부족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맛이 사라진다고 해서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한 끼를 놓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살아가기 위해 의지하는 중요한 신호를 놓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4번째 변화입니다. 이번에는 혀보다 더 깊은 곳, 전혀 다른 차원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4번째 변화입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입맛이나 감각을 넘어 피부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후 변화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80세를 넘기면 피부는 단순히 얇아지고 주름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을 잊기 시작합니다. 이 기억 상실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변화입니다. 최근 서울의 노화연구소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피부세포는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억 자체를 잃어간다고 밝혀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이면 아물던 작은 배인 상처 하나가 몇 주, 길게는 한 달 이상 낫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느려진 게 아니라 헷갈리는 것입니다. 젊을 땐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섬유화세포가 상처 부위로 즉시 달려가 유전자 지도를 따라 조직을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80세를 넘긴 이후엔 그 지도 자체가 흐릿해집니다. 세포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대응도 늦고 약해지거나 아예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 갑자기 멍이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신체 시스템의 혼란입니다. 게다가 80세 이후에는 피부 두께가 평균 20% 가까이 얇아지기 때문에 작은 상처도 깊이 파고들어 감염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산소와 영양을 피부에 전달하던 모세혈관들도 점점 딱딱해지면서 순환이 둔해지고 면역 반응도 줄어들며 피부를 지탱하던 콜라겐 단백질의 생성도 거의 멈추다시피 합니다. 국내 피부과학회에 따르면 25세부터 80세까지 콜라겐 생성량은 무려 75%나 감소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살짝 부딪힌 것만으로도 자주 보라색 멍이 드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김화자 어르신은 83세셨습니다. 어느 날 손가락에 생긴 작은 종이 베인 상처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3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안 아물어요. 하루 3번씩 소독도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
당뇨도 없고 감염도 없었습니다. 단지 세포 반응이 너무 느렸던 겁니다. 몸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방법을 잊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억 상실에는 더 깊은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후성 유전학적 변화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교과서처럼 정확히 행동하던 피부세포들이 이제는 지시를 잃고 스스로 추측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세포는 너무 적게 복구하고 어떤 세포는 과도하게 반응해 흉터를 만들어버립니다. 그 결과 예전에는 알아서 조화를 이루며 회복되던 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마른 피부를 긁은 것만으로도 피부가 찢어지거나 감염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게다가 면역세포들도 약해져 있어 세균이 먼저 자리를 잡기 더 쉬워집니다. 실제로 80세 이상 어르신의 피부 감염은 중년층보다 평균 3배 이상 오래 지속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국내외 여러 병원에서는 저출력 레이저 치료, 콜라겐, 펩타이드 비타민C 보충 수분 섭취, 햇볕 노출을 활용한 치유 촉진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일부 결과에서는 상처 회복 속도가 50%까지 향상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르신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피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기억이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당신의 손길이 더 필요해요. 이제 세 번째 변화로 넘어갑니다. 이 변화는 눈에 보이는 피부나 근육이 아닌 아주 깊은 곳, 바로 뇌와 혈액 속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80세가 넘으면서 새벽 3시에 이유 없이 눈이 떠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그 이유가 지금부터 밝혀집니다. 80세를 기점으로 뇌내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다시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뇌 안의 백질, 즉 생각과 기억 움직임을 연결해주던 고속도로가 약 20% 가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뇌는 무너지는 회로를 우회하기 위해 새로운 신호 경로를 만들기 시작하죠. 이를 과학자들은 재배선이라고 부릅니다. 서울대 뇌인지연구센터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이 현상은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손상을 보완하기 위한 뇌의 자구책입니다. 효율을 잃은 뉴런의 역할을 주변의 건강한 뉴런이 대신 맡으며 임시로 우회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덕분에 여전히 생각하고 기억하고 말할 수는 있지만 예전처럼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마치 도로 공사 중인 복잡한 시내를 지나가는 것처럼 목적지엔 도착하더라도 시간이 더 걸리고 가끔은 왜 거기로 가는지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어르신들이 요즘 들어 자꾸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거나 방에 들어가서 왜 왔는지 잊었다고 하십니다. 치매가 아닙니다. 이건 뇌가 길을 새로 짜고 있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회로를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무작위가 아니라 아주 전략적입니다. 뇌는 이제 감정을 기술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82세에는 점심에 뭘 먹었는지는 잊어도 70년 전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국 냄새는 또렷이 기억나는 것이죠. 감정 중심의 변연계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반면 논리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은 서서히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84세에 은퇴한 전자기술자 박상우 어르신이셨는데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전기밥솥 고치는 건 못하지만 우리 아내 처음 만난 날은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그분의 뇌는 고장이 난 게 아니라 계산보다 연결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에는
또 다른 그림자도 있습니다. 회로를 다시 짜는 과정에서 잘못된 연결이 생기면 반응 속도가 느려지거나 균형 감각이 흐려지고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도 생길 수 있습니다. 국내 신경과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80세 이상 어르신 중 약 3분의 1이 이런 가벼운 인지 변동을 겪는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정신이 또렷한데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멍해지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건 영구적인 손상이 아니라 뇌 회로가 과부하 상태에서 잠시 혼란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단어가 순간적으로 떠오르지 않거나 이야기 도중 맥락을 놓치거나 날짜를 깜빡했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퇴화가 아니라 적응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새로운 생각 하나, 사소한 도전 하나, 누군가와의 대화 한마디가 그 새로운 경로를 더 환하게 밝혀준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변화입니다. 이번 변화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근육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80세를 넘어서면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매우 위협적인 변화가 조용히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단단했던 근육이 조금씩 아주 조용히 자기 자신을 소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현상을 근감소증, 즉 사르코페니아라고 부릅니다. 노화 과정에서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이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서서히 진행됩니다. 힘은 점점 약해지고 유연함은 굳어지고 스스로 하던 일들이 하나씩 남의 손을 빌려야 하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2023년 대한노인근감소증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의 45% 이상이 중등도 이상의 근감소증을 겪고 있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그런 상태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근육량은 평균 1%씩 줄고 근력은 2%에서 3%까지 감소합니다. 문제는 잘 먹고 꾸준히 걷고 활동하는 분들조차 이 감소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 몸은 원래 근육을 부수고 다시 만드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노화가 진행되면 이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파괴는 계속되지만 재생은 점점 느려지고 결국 몸은 스스로의 근육을 에너지로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은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근육 조직을 분해하여 뇌와 심장을 지탱하는 연료로 전환합니다. 겉보기에는 팔이 가늘어지고 다리가 얇아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생존을 위한 내부 소모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한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즘은 중심이 잘 안 잡혀요. 그건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뇌는 여전히 근육에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그 신호를 받아줄 근육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의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근감소증을 가진 노인의 경우 낙상이나 골절을 겪을 확률이 5배 이상 높아지고 다리 근육이 10% 이상 줄어든 사람은 3년 내 사망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밝혀졌습니다. 저는 정동수 어르신을 잊을 수 없습니다. 83세에 은퇴한 농부셨던 그는 예전엔 볏짚 뭉치를 가볍게 들어 올릴 정도로 튼튼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피곤한 게 아니라 속이 빈 느낌이에요. 그의 근육은 약해진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분해되어 버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설명드렸습니다. 그건 마치 추위를 견디기 위해 집안 가구를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이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진짜로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연료로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근감소증이 단지 움직임만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육은 단백질의 저장소이자
면역세포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역할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면역력도 약해지고 병도 잘 낫지 않고 기운이 없고 우울한 느낌도 더 자주 찾아옵니다. 근육과 생명력 사이의 연결고리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근육이 약할수록 생존 가능성도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변화를 막을 수는 없어도 느리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걸을 때마다, 스트레칭을 할 때마다, 단백질을 한 숟갈 더 먹을 때마다 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멈추지 않았어요. 이 힘은 여전히 필요하니까요. 이제 마지막 5번째 변화로 넘어갑니다. 이 변화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근육의 소모나 뇌의 재배선보다도 더 깊은 곳, 우리가 잠든 사이에 조용히 벌어지는 변화입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새벽 3시에 이유 없이 잠에서 깨는 경험을 하십니다. 혹은 아침 식사 후 갑자기 졸리거나 해가 지기도 전에 극심한 피로를 느끼기도 하죠. 이는 단순한 불면증이 아닙니다. 뇌 속에서 작동하던 수면 시계, 즉 생체 리듬 자체가 뒤집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 밤에는 깊이 잠들고 아침에는 개운하게 깨어나게 해주던 이 시계가 80세를 넘기면서 점점 제 기능을 잃어갑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은 80세 이후 뇌 속 시계 역할을 하던 식교차 상핵이라는 부분의 활동성이 약해진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시계는 눈으로 들어온 빛을 감지해 우리 몸의 멜라토닌과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을 언제 분비할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눈이 빛을 받아들이는 능력도 떨어지고 뇌의 반응도 흐릿해지면서 그 신호 자체가 희미해집니다. 몸은 여전히 자고 싶고 깨어나고 싶어 하지만 언제 해야 할지를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과학적으로는 수면주기 전진증후군이라 불리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저녁이면 금세 졸리고 새벽에 일찍 깨어나며 낮에는 졸음을 참지 못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몸 안에서 시간의 기준 자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80세 이상 인구의 약 60%에게 영향을 주며 단지 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체 리듬이 무너지면 천조절, 호르몬 분비, 소화 기능까지 전부 혼란을 겪게 됩니다. 가는 식사 타이밍과 어긋난 시간에 대사를 시작하고 심박수는 예측할 수 없이 변하며 면역 시스템도 방향을 잃게 됩니다. 대한노년학회지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 리듬이 불안정한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심혈관 질환이나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할 확률이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한 이정희 어르신도 그런 분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82세셨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깨어 있을 땐 세상이 자고 있고 내가 자고 싶을 땐 모두 아침밥을 먹고 있어요. 혈액 검사나 신체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어르신의 수면 시계는 완전히 흐트러져 있었던 겁니다. 이후 저조도 광선요법을 병행하며 아침에는 햇빛을 충분히 쬐고 저녁에는 조도를 낮춘 조명을 유지하도록 했고 일정한 식사 시간을 꾸준히 지키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몇 주 후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다시 자기 시계를 찾은 것 같아요. 그 눈엔 안도와 눈물이 함께 맺혀 있었습니다. 80세 이후의 수면은 단지 피곤함을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시간입니다. 깊은 수면 중에는 뇌가 스스로를 청소합니다. 뇌 속에 독소와 노폐물을 씻어내는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잠이 얕아지거나 자주 깨게 되면 이 청소 기능이 멈춰버립니다. 그 결과 뇌에 쌓인 찌꺼기들이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환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아침에 햇빛을 충분히 쬐고 저녁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며
식사 시간과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다시 리듬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 보조제나 가벼운 실내 운동 의자에 앉은 채 하는 스트레칭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혹시 밤중에 자주 깨어나거나 낮에 이유 없이 졸리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그것은 몸이 망가진 게 아니라 시간을 다시 맞추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80세 이후 수면조차도 더 이상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몸과 삶이 함께 시간이라는 개념과 다시 협상하는 시기에 접어든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80세를 넘기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5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몸의 리듬이 달라지고 감각이 희미해지며 근육은 줄어들고 뇌는 조용히 새로운 회로를 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변화들이 당신이 망가졌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건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도 계속해서 적응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80이라는 나이는 멈춤이 아니라 다시 살아내는 법을 익히는 시기입니다. 최근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80세 이후에도 우리는 근력을 되찾을 수 있고 집중력을 회복할 수 있으며 몸속 시계를 다시 조율할 수 있다고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시간의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궁금한 마음을 놓지 않고 잘 먹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면 몸은 그 신호를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천천히라도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가지 변화 중 당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어떤 것이었나요? 아래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희 팀은 모든 사연을 직접 읽고 가능한 한 정성껏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시선을 바꿔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은 부모님이나 친구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이 채널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노화를 의학적으로 풀어주는 영상들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립니다. 그러니 구독해두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든다는 건 결코 이야기의 끝이 아니니까요. 그건 단지 당신의 몸이 삶의 다음 장을 펼치는 순간일 뿐입니다. 힘과 지혜 그리고 적응의 이야기가 이제 막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언제나 소중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